박지영은 야른 목도리를 다시 고쳐매며 뉴욕의 흐린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1월의 찬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넓은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인 소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오래된 노트북이 들어있는 낡은 회색 백팩이 있었다. 그 노트북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 아버지가 선물한 것이었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었다. 지식과 마음으로 세상을 밝혀라. 노트북에 손을 얹을 때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던 아버지의 믿음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오늘은 지영이 테그라는 선도적인 기술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야. 하지만 반짝이는 유리 건물의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척 작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대부분의 동료는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미국 현지인들이었고, 지영은 발걸음이 주춤해졌다.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유리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홀로인 마른 체형의 아시아인 여성일 뿐이었다. 밝게 웃는 안내 직원이 20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택 사무실은 탁 트인 공간에 흰 조명이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인사 담당자는 그녀를 데리고 사무실 곳곳을 돌며 소개했다. 이분은 박지영입니다. 우리 팀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가예요. 몇몇 동료들이 그녀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화면만 바라볼 뿐 반응하지 않았다. 금발의 동료 마이크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 한국에서 왔어요. 환영합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탐색적이었다. 옆에 있던 수잔이라는 여직원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들리진 않았지만 예민한 직감으로 지영은 그 시선 속에 담긴 의심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시아인, 여자. 그런 단어들이 지영의 머릿속을 스치며 가슴을 조이게 했다. 지영의 자리는 창가 옆이었고 끝없이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이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백팩을 내려놓고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손바닥이 닿는 부분은 까맣게 달았고 모서리에는 어머니가 몰래 붙여준 노란 매화꽃 스티커가 있었다. 고향 설날을 상징하는 그 스티커는 딸이 덜 외롭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 작은 그림을 바라보며 지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노트북을 켜자마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사에서 새 노트북 줬는데 왜 그런 오래된 걸 쓰고 있어요? 돌아보니 기술팀장 데이비드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말투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얼굴이 화끈해지며 급히 말했다. 네, 개인 데이터 분석에 익숙해서요. 곧 회사 노트북으로 바꾸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알아서 하세요. 일만 잘하면 되죠. 이 자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격렬하기보다는 압박처럼 들렸다. 데이비드의 시선 아래에서 노트북은 순간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지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회사의 데이터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리고 익숙한 코드와 숫자가 화면에 떠오르자 이방인의 세계에 잠시나마 안정을 느꼈다. 첫 점심시간, 아무도 그녀를 점심에 초대하지 않았다. 모두 각자의 무리에 익숙한 듯했다. 지영은 어색하게 자리에 남아 어젯밤 직접 만든 김밥 도시락을 꺼냈다. 단순한 김밥 한 줄이지만 가족과 함께한 식사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씹으며 전날 밤 어머니가 전화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너를 낯설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냥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결국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떠올리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키보드 소리, 간헐적인 전화벨, 작은 무리의 대화. 누구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 작은 한국인 여성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매뉴얼을 익히는 과제를 받았다. 자료를 읽을수록 지영은 몰입했다. 숫자, 표, 코드의 세계는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매혹적이었다. 현실의 외로움도 있고 데이터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화면의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숫자들은 그녀에겐 건조한 숫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의 악보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의미 있는 멜로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늦은 오후, 하루의 햇살이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은 하나둘 조용해졌고 대부분의 동료는 퇴근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자리를 정리하고 낡은 노트북을 다시 백팩에 넣었다. 첫날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로 끝났다. 거리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침보다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의심받고 외롭더라도 지영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노트북이 담긴 백팩의 끈을 그녀는 꼭 쥐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버티자. 내일은 더 나을 거야.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다. 지영은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며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다. 단순한 데이터 정리나 간단한 통계 보고서 작성도 꼼꼼하게 처리했다. 아침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입을 열자마자 누군가의 목소리에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한 번은 사용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입력 알고리즘 쪽에 지연과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데이비드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 부분은 엔지니어 팀이 이미 확인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회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지영은 조용히 입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걸까? 며칠 뒤 지영은 데이터에서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일부 고객 정보가 중복되어 있었고 몇몇 보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수치를 보여주었다. 분석가로서의 직감과 경험으로 그녀는 데이터 입력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요약하고 예시를 정리해 짧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데이비드와 팀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낸 뒤 하루 종일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마감 무렵 데이비드가 그녀의 책상에 와서 말했다. 이메일 봤어요. 나중에 검토할게요. 지금은 분기 보고서가 급하니까 통계 작업 먼저 해주세요. 지영은 뭔가 말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라는 단 한 줄의 이메일 답장이 떠 있었다. 마음 한켠에 실망감이 스며들었다. 혹시 자신이 새내기이자 아시아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되는 걸까? 그날 밤 지영은 킨즈의 비좁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조명을 켜자 작고 밝은 공간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허전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책상에 올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루 종일 데이비드가 부탁한 통계 작업에 매달렸지만 정작 회의에서 그녀의 보고서는 대충 훑친 뒤 말없이 넘겨졌다. 마이크는 농담처럼 말했다. 역시 박지영답죠. 숫자에 마녀라니까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비꼬는 어조의 몇몇 동료가 소리 죽여 웃었다. 지영은 그 의미를 알아챘다. 그녀는 기술만 잘하는 전형적인 아시아계 책벌레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영은 목이 메어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강해져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 낯선 도시, 닫힌 문 뒤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가끔은 미국에 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는지 자문하게 된다. 만약 지금 서울에 있다면 저녁엔 엄마가 끓여주는 따뜻한 김치찌개가 있고 아버지는 그녀의 일 이야기를 들어줬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리움이 밀려왔다. 지영은 노트북을 열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슬플 때마다 그녀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화상통화를 연결해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나타났다. 서울은 이미 아침이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아침 햇살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딸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반가워하며 말했다. 지영아, 요즘 일은 잘 되니? 어머니의 미소를 보자 지영은 붉어진 눈을 들키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거짓말했다. 네, 다 잘 지내요. 요즘 좀 바빠서 연락이 뜸했어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빠는 일찍 시장 보러 가셨어. 이번 주말에 너한테 인삼차랑 보약 좀 보내주신다고 하더라. 지영은 아버지가 하나하나 정성껏 인삼을 고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그런 사소한 것들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모녀는 몇 마디 더 안부를 나눴고 지영은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숨기며 최대한 밝게 대화했다.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는 따뜻한 말투로 말했다. 몸 건강 잘 챙기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을 듣자 지영은 콧등이 시큰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지영은 소파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잠시 숨을 골랐다. 노트북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은 점차 어두워지며 절전 모드로 전환되었다. 그 화면엔 그녀의 피곤한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다. 잠시 후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마음을 다잡았다. 스스로 연민에 빠져 있을 순 없었다. 낮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데이터 문제를 다시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노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지영은 자신의 오래된 노트북으로 샘플 데이터들을 하나씩 정밀하게 추출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입력 단계에서 오류가 생겨 중복 및 잘못된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하나의 스크립트가 백그라운드에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발견했다. 볼수록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었고 눈은 따끔거렸지만 지영은 끝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기록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발견 내용을 자세한 보고서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수정 제안까지 덧붙였다. 이번엔 메일로 보내지 않고 내일 아침 직접 데이비드에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노트북을 끄며 지영은 피곤한 몸을 쭉 펴고 밤새 함께한 노트북의 뚜껑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충실한 친구처럼 그녀 곁을 지켜준 그것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쨌든 내일은 새로운 하루였고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뉴욕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출근길.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은 팀원들이 데이비드의 책상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마이크는 지영을 보자 다그치듯 말했다. 무슨 일인지 알아요? 이번 분기 고객 분석 보고서가 엉망이래요. 본사에서도 난리 났어. 지영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보고서는 그녀가 며칠 전 담당한 것이었다. 급히 다가가 모니터를 보니 그래프와 숫자가 뒤죽박죽이었고 비정상적인 수치가 여러 보였다. 시스템상 데이터 중복 및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해 잘못된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분명히 자신이 이미 지적했던 문제였다. 그녀의 경고가 무시되지 않았다면 데이비드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데이터 정리는 당신이 맡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큰 오류가 생겼습니까? 그의 말투는 마치 책임을 떠넘기듯 날카로웠고 주변 동료들도 모두 그녀를 쳐다봤다. 지영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걸 직감했다. 용기를 짜내며 지영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데이터 정리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입력 시스템 오류로 보입니다. 어제 이미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 이메일로 드렸고 오늘 아침 직접 설명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데이비드는 날카롭게 끊었다. 무슨 이메일이요? 지금은 시스템 탓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 책임은 정확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지영은 이를 꽉 깨물었다. 그녀는 이미 경고했지만 무시당했고 이제는 책임까지 뒤집어쓰고 있었다. 마이크가 중간에 끼어들며 비아냥거렸다. 됐어요, 데이비드. 그녀가 아직 택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나 보죠. 신입이면 그런 실수도 하죠, 뭐. 겉으론 두둔하는 듯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무시가 깃들어 있었다. 수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프네요. 오늘 오후까지 수정해서 다시 내야 한다는데 어떡하죠?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다. 마치 그녀가 무릎 꿇고 사과하거나 마법처럼 해결책을 제시하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 그녀의 심장은 조여왔고 목은 메어왔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였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다. 제 말을 한 번만 제대로 들어주세요. 문제는 제가 만든 보고서에 있는 게 아니라 입력된 데이터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확인한 결과 데이터머지 V2 스크립트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중복된 레코드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노트북에 정리해 놓은 오류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들고 준비해 놓은 파일을 빠르게 열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키보드를 누르는 손놀림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진실과 논리를 붙잡은 손처럼. 화면에는 그녀가 분석한 데이터와 오류 코드들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다.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 보시면 입력열에 있는 데이터가 스크립트 오류 때문에 반복적으로 쌓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표시한 이 값들이 오류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다. 데이비드는 허리를 굽혀 그녀가 가리킨 숫자들을 살펴보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마이크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수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동료 하나가 마이크를 살짝 팔꿈치로 찔러 속삭였다. 그녀가 어제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 마이크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돌렸다. 데이비드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인정의 기색을 보며 지영은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빛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데이비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요.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바로 고쳐야죠. 지영 씨, 그 스크립트 수정할 수 있나요? 지영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수정하고 다시 돌리려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각자 다른 파트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각자 관련 파트를 나눠서 점검해주세요. 지영 씨는 스크립트 오류 수정과 보고서 재생성 맡아주세요. 처음으로 데이비드가 지영을 향해 약간이나마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지영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이건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였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업무에 집중했고 사무실에는 지영 혼자 남아 모니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코드 환경을 열었고 화면에는 빽빽한 코드들이 떠올랐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지영의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마치 한순간에 모이는 것 같았다.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였고 문자 하나하나가 화면에 떠올랐다. 지영은 스크립트의 논리 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수정용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마이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책상 옆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나도. 내가 제 시간에 끝내길 바라고 있어. 지영은 마이크의 예상치 못한 배려에 놀란 듯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아마 그녀가 몰입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태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창밖의 잿빛 하늘은 어느새 비를 뿌리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보이지 않는 땀방울 같았다. 사무실 안에는 키보드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이어졌다. 지영 옆에 놓인 낡은 노트북은 전력을 다해 펜을 돌리며 여전히 묵묵히 버티고 있었다. 지영은 그 노트북이 마치 자신과 같다고 생각했다. 작고 오래됐지만 끈질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 정오가 가까워졌을 무렵 지영은 마침내 스크립트 수정을 마쳤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곧바로 데이터 입력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실행했다.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면서 수많은 숫자들이 화면 위를 빠르게 지나갔다. 진행률 막대가 천천히 올라갔다. 50%, 70%, 그리고 마침내 100%. 지영은 고객 분석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그래프와 수치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류는 완벽히 해결되었다. 그녀는 제작성된 보고서를 인쇄해 들고 임원진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달려갔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그게 달리기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지영은 본사 대표와 고위 관리자들 그리고 데이비드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영은 문을 두드린 뒤 정중히 입장해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번 오류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정된 보고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사의 대표인 백발의 중년 남성이 보고서를 받아 빠르게 넘겨보았다. 그 순간 지영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비드를 향해 말했다. 좋아요. 지금 수치들이 실제와 잘 맞는군요. 일 처리도 빠르네요. 데이비드는 급히 말했다. 사실은 지영 씨 덕분에 오류를 제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약간의 자부심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이분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낸 주인공입니다. 대표는 지영을 바라보며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지영 씨 맞죠? 정말 잘했어요. 우리 회사가 이런 성실한 데이터 분석가를 두게 되어 참 행운이네요. 그는 지영과 부드럽게 악수했지만 그 악수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텍에 입사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폭풍이 지나간 후에 텍 사무실은 마치 햇살이 비친 듯 환해졌다. 팀원들이 차례차례 지영의 책상에 들러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수자는 다정한 미소로 말했다. 지영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크는 머리를 긁으며 웃었다. 아침에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당신이 우리 팀을 살렸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이번 악수는 진심 어린 따뜻한 것이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늦게나마 받은 그들의 인정은 그녀에게 소중한 선물이었다. 데이비드는 오랜 시간의 긴장을 푼 듯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수고했어요. 내가 더 일찍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보고서 아주 정교했어요. 다음에도 무슨 발견이 있으면 주저 말고 바로 말해줘요. 그의 말투는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는 달랐다. 지영은 감동하며 대답했다. 중요한 순간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나눴다. 그 순간 지영은 느꼈다. 자신과 동료들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을. 다음 날 전사 메일함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사장님이 직접 보낸 그것은 데이터 분석팀의 헌신적인 업무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서도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며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능력을 발휘한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 그 메일이 퍼지자 지영의 주변 공기는 따뜻하게 변했다. 한 번도 말을 나눈 적 없던 탑부서 직원들까지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심지어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작은 꽃다발을 그녀의 책상 위로 배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영업팀. 지영은 카드 메시지를 읽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가슴이 뛰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사고가 있던 그날로부터 몇 주가 지난 뒤 지영은 진정으로 팀에 녹아들고 있었다. 이제 출근할 때마다 더 이상 낯설거나 외롭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반겨주는 따뜻한 인사와 미소가 있었다. 수자는 가끔 집에서 만든 쿠키를 나눠주었고 마이크는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함께 밥 먹자며 지영을 불렀다. 마이크는 그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미국 음식들을 추천했고 지영은 김치를 담그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울의 어린 시절을 공유했다.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이전에 존재했던 벽들을 부드럽게 허물어갔다. 업무에서도 그녀의 입지는 점점 단단해졌다.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점점 더 복잡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만큼 신뢰도 깊어졌다. 어느 날 시스템 개선 회의 도중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다. 지영 씨, 의견은 어떠세요? 이 팀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제안을 듣고 싶어요. 회의실 안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고 지영의 심장은 벅찬 자신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 이전부터 구상하던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를 조리 있게 발표했다. 말을 하며 화이트보드에 직접 도표도 그려가며 설명하는 그녀는 마치 강의하는 교수 같았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훌륭해요. 지영 씨의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기죠.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달아올랐고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이 정도면 데이터팀 팀장감인데요. 회의실에는 웃음소리가 퍼졌고 지영은 눈가가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모두 퇴근한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새 시스템 설계 문서를 정리하던 지영은 해질녘 붉은 햇살이 길게 들이운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뉴욕의 화려하고 분주한 도시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화하고 고요한 분위기였다. 지영은 문득 몇 달 전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다. 손에 쥔 여행 가방, 가슴속에 가득했던 불안과 두려움. 그때의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한켠에 놓인 오래된 노트북에 멈췄다. 사고 이후 회사는 최신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했지만 지영은 여전히 그 노트북을 곁에 두었다. 수많은 밤을 함께한 친구이자 영광의 순간을 함께한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노트북을 열었다. 부팅된 화면에는 예전 그대로 푸른 하늘과 제주 시골 풍경이 배경화면으로 남아있었다. 지영은 손끝으로 키보드를 쓰다듬으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이 컴퓨터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그 평온한 순간 휴대폰 화면에 영상통화 알림이 떴다. 부모님의 얼굴이 반짝이며 화면에 나타났다. 두 분 모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따라 오늘 한국 뉴스에 미국 IT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칭찬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더라. 그거 너 아니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랑스럽고 신이 나 있었다. 지영은 놀라며 말했다. 그거 아마 사내 메일 정도였을 텐데요. 한국에도 퍼졌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친구분이 한미기업협회에서 보고 보내주셨대. 우리 딸 이제 유명인사 다 됐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뭘 했냐. 우리 딸은 해낼 거라고 했잖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감사해요. 아빠,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일 정리되면 우리도 곧 갈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야 해.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통화를 마친 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가를 조용히 닦았다. 이제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다. 나 해냈어. 그날 밤 지영은 창가에 앉아 뉴욕 빌딩 숲에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소심한 유학생에서 지금의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해온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수많은 의심과 편견의 눈빛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녀는 깨달았다. 남들의 시선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한 실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노트북을 살며시 닫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주 해주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남들이 내 한계를 정하게 두지 마라.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너니까. 오늘 밤 박지영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그녀 스스로 써내려간 믿음과 의지의 결말이었다. 당신이 어디서 출발했든 누가 뭐라 하든 편견에 굴복하지 마세요. 묵묵히 노력하고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결국 당신이 모든 의심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